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저희가 166화로 돌아왔습니다.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이버 웹툰 특집 위대한 방옥숙입니다. 저희가 저번 화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마스크걸의 매미와 희세 작가님의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걸이 제작돼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작품 또한 지금 벌써 제작이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벌써 캐스팅 누구 되냐 얘기도 있고 그 염정환 님이 이 캐스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기사 난 걸 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서는 아마 좀 무슨 내용이지? 라고 좀 추측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웹툰은 2019년에 네이버 웹툰 통해서 연재를 시작했고요. 한강 조망권을 지키려다 한강의 시체를 유기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방옥숙이라는 이름에서 좀 연령대가 높은 여성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이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내 집값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부녀회에 속한 어떤 여성들이 본인 집이 이제 한강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생기면은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한강 조망권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어떻게든 그 재개발을 막으려고 투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에서부터 조금 님비 현상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우리 집값 안 떨어지려고 너희 집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벌써부터 이거 너무 재밌겠다. 빨리 영상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마스크걸에서 이전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도 또 되게 다양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혹은 이익 집단 간의 충돌, 또 불륜, 청소년들의 탈선, 가정폭력, SNS 중독, 캥거루족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짜셨나 싶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를 엄청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주인공인 방옥숙은 정말 억척같이 산 캐릭터예요. 그 마스크걸에 나왔던 그 주호남 엄마처럼 억척스럽게 어떻게든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서 아파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우리 아파트 앞에 갑자기 재개발로 49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파트 값이 막 몇 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됐다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녀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여성이긴 한데 암에 걸린 부녀 회장, 그리고 남편과 매일 부부싸움하는 주부,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미모의 여성,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엄마 등등 캐릭터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막 누구를 협박하고 때리고 이런 내용인데 아이들은 로맨스를 찍고 있어요. 어머머. 학교에서. 알고 보니 얘 안경 벗으니까 꽤 잘생겼는데? 다음날 데이트하자 그러고. 아이들의 그 뭐랄까 변화무쌍한 모습이 그나마 이 숨막히는 사건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져서 아이들만 나오면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스크걸에 나온 모든 캐릭터처럼 모든 인물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처럼 아이를 입양한 집도 있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구입하는데 좀 이점이 있어서 그런 집도 있고, 혹은 부부끼리 본인들의 이익을 이해하는 선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본인들의 컴플렉스를 계속 자극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캐릭터가 있고, 또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캥거루족처럼 엄마의 등골을 이제 쪽쪽 빨아먹는 캐릭터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어느 한편으로 참 너무하다라는 감정이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결말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작가님한테 멱살 잡혀 끌려가는 느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과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내용이 하나가, 사회주의에서 이게 맞는 이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회주의의 이론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 거가 될지 모르고 저게 내 거가 될지 모르니 다 같이 공평하게 케이크를 나누자
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케이크 조각이 나한테 올지를 모를 때 사람이 가장 공평하게 그 케이크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남에게 관대해질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크가 내 거였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좀 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모두가 벌어졌다면 사실 그런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위대한 방옥숙 같은 웹툰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네, 저도 아마 찾기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전기가오리의 낭만적 예찬을 넘어서 이미지 시대의 아동을 생각하다 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김원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창비의 어린이라는 19년도 봄호에 실린 김원영님의 글을 이제 재수록한 내용이라고 해요. 네네. 제목을 읽고서 심오하다. 무슨 뜻일까? 읽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미지 시대에 소비되는 아동에 대해서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어쨌든 격려를 하고 정책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아이를 선호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비해 노키즈 존이 존재하고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러울 때 쳐다보는 거를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혐오와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또 다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제목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결국 아동을 우리가 접할 때 TV, 예를 들어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SNS를 통해서 귀여운 아가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에 존재하는 아동들은 그냥 귀엽고 나에게 무해하고 폐를 끼치지 않은 존재로서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실제 그 아동들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땡깡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쾌하게 느낀다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동들이 좀 소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워낙에 많다 보면은 아이들 원래 다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 곳곳에서 아이를 만날 기회가 많이 사실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인구수 자체가 줄기도 했고 유치원이나 소아과가 없어질 정도로 채수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덧 소수에 속하고 그거를 다수가 받아들일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시선들이 좁아질수록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임금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장소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에 대한 시선도 그에 따라서 같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책을 읽으면서 되게 책이 작거든요. 작가님의 책처럼 중철 제본이면서 장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장 미만인데 정말 다양한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제가 위대한 방옥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른들은 너무 치열하고 자신의 이익에 위에서만 움직이는데 오히려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걸 하지 않는 어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 본인들의 선택을 통해 나아가는 건 아이들이었다라는 생각이 극명하게 남았던 웹툰이라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 쪽의 시절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서 되게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엽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귀엽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무해할 때, 언제나 무해하길 바랄 때 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강요로 느낄 법한 상황에는 쓰지 말아야겠다. 정말 저는 의식적으로 칭찬 마냥 그냥 정말 귀여워서 했다고 느꼈는데 듣는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서 되게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네이버 웹툰 특집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워낙 많아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녹음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다른 시리즈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댓글을 기다리면서 다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